가상의 캐릭터들한테 기억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00명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 친구들한테 자발적으로 몇 시에 너네 네가 하고 싶은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올려 라고 해서 팟캐스트를 올려보고 있으시고요. 이 친구들을 몇몇씩 모아가지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연애운을 보는 GPT, 재물운을 보는 GPT, 타로, 사주, 그리고 관상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고요. 이전에 네가 봤던 사주가 이랬었는데 올해는 이래. 타로와 이 그 사주 카테고리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앱이거든요. 아, 네.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큰 회사들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혹시 작은 회사도 좀 있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효돌이라는 회사예요. 효돌 같은 경우는 시니어 헬스케어 반려 로봇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거든요. 반려 로봇이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모양은 폭신폭신한 인형의 모양이고요. 이미 뭐 전국에 7,500대가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네. 보통은 대상은 이제 좀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지를 못하다 보니까 말벗이 되어드리고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문진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 체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대화를 하다가 좀 깊은 우울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센싱을 해가지고 알럿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에 있는 복지사 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과 이제 연계가 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자녀분들하고도 연락이 취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고 GPT-4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아니라 내 손자, 손녀랑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효돌이에요.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했어. 잘 먹으셨나요? 약은 챙겨 드셨나요? 약도 먹고 밥도 먹고 잘했어. 오늘 GPT-4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벌써 네네. 7,500대나. 그럼요. 네.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발화가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투리도 있을 수 있고. 방언도 네. 있으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STT라고 하잖아요. 발화하시는 거를 저희가 텍스트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커스터마이즈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손자 손녀 컨셉이기 때문에 아이 목소리의 TTS를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입혀서 또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때는 아이의 목소리로 내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하실 때도 도움을 주십니까? 그럼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다 저희랑 같이 기술적으로 협업을 한 곳들입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이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를 갖고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협업을 같이 하시면서 지금 나아가는 부분이군요. 이 효돌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일단 AI 스피커 생각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나 혼자 산다 할 때 이 윌슨, 그 두 개가 좀 합쳐져 있는 것 같은. 걔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LTE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뭐 알람을 보낼 수도 되고, 있고, 전화도 되고요. 아, 그럼 손주랑 예를 들어 연락하고 싶을 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단축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정말 좀 쓸데가 많이 있네요. 맞아요. 뭐 노래 틀어달라 그러면 노래도 틀어주고요.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얘로 뭐 전화도 걸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확실히 마음을 터놓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생성 AI를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효돌이라는 곳. 이 서비스 성능 개선 사례인데 그 여기는 이걸로 창업을 하신 건 아닌가 봐요? 아, 맞습니다. 이전 버전이 있으신데 2세대부터 제니아이를 활용하셔가지고 성능적으로 훨씬 더 이제 사람과 인터랙션 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으신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성능까지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두 개의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셨고. 네, 마지막 카테고리가 제일 흥미로울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제 회사를 뛰쳐나가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여기는 근데 정말로 얼마 안 돼서 크게 기대는 안 되거든요. 기대할 만합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원지랩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제니아이라는 게 처음 나오고 챗GPT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한 2, 3주 만에 뚝딱 앱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바이타로라고 하는 서비스의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앱을 만드신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웹 버전으로 만드시기는 했는데 정말 빠르게 만들어 내셨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진화된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타로와 이 그 사주 이 카테고리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타로, 사주, 그리고 관상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고요. 서비스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사주라든지 관상이라든지 타로 봐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관상은 사진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타로 같은 경우는 고른 카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가 어떤 건지,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연애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걸러주는 게 메시지 제네레이터라는 게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을 넣으면 사진을 일단은 먼저 해석을 해가지고 메시지 제네레이터로 들어가고요. 사주가 이름이라든지 태어난 시 뭐 이런 것들이 메시지 제네레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메시지 제네레이터가 GPT-4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GPT도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을 해놔서 연애운을 보는 GPT, 재물운을 보는 GPT,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프롬프팅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 메시지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해당 GPT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가지고 인풋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GPT가 아웃풋을 내준 거를 다시 또 아웃풋 템플릿에 넣어가지고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예쁜 언어와 모양으로 해서 다시 이제 아웃풋을 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으셔가지고 관상이라든지 계속 이제 카테고리를 늘려가시는 걸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앞과 뒤에 템플릿을 다 이제 시스템화를 해놓으시다 보니까 개발자나 이런 분들하고 모두가 같이 이런 것들 개발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상품 기획하는 쪽에서 바로바로 이제 실험을 해보실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고투마켓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찾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시지 제너레이터가 신과 이 사람을 이어주는 사제군요. 그렇죠. GPT와 중간에 통역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도 봐달라 하지 않으셨어요? 서비스가 완성된 다음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진짜로 좀. 근데 저는 정말 재미로만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아, 이런 건 맞고 이런 건 틀리구나. 네, 그런 것들만 좀 보면서 즐겨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또 한 단계 더 진보를 하신 게 근데 실제로 타로나 사주를 보게 되면 그분하고 질문과 답변도 하게 되고 단골이 되게 되면은 막 이전에 네가 봤던 사주가 이랬었는데 올해는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억을 이제 부과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용자가 실제로 봤던 히스토리를 계속 프롬프트로 던지게 되면 그게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모아가지고 DB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다음번에 사주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때 조합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서 이제는 Q&A라든지 티키타카가 가능한 그런 이제 서비스도 개별로 조금 프리미엄 서비스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소름인 게 역학이라는 게 원래 통계학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이럴 것 같아. 그렇다고 하는 게 이제 역학이라고 들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갖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틀렸다고 했는지를 얘가 통계를 계속 더 내가면서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GPT들이 더 학습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러면은 정말로 역술사보다 더 잘할 수도 무서운데요. 생각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이템을 또 잡으시네요. 이렇게 또 신선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딱 각 잡고 봐야 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예. 이런 것들 보실 때 최근에 제가 소위 말하는 젠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보기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각 잡고 봐야 되는 콘텐츠인데 싶은 것들도 유튜브에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서비스를 만드신 곳이 릴리스 AI라는 곳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링크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영상을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성을 업로드를 해도 돼요. 그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죠. 챗GPT한테 되잖아요. 저 보통 거기서 시키는데. 조금 다른 점은 그 구간마다 스크린 캡처까지 해가지고 마치 저희가 어떤 블로그 글을 보는 것처럼 쫙 정리를 해주세요. 아니면 정말 그냥 텍스트로만 쫙 보여주는 포맷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이제 영상이라든지 음성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셨고요. 좀 특이한 서비스 하나는 또 회의를 실시간으로 음성을 켜놓고 넣어주면은 협업 툴 같은 데서 요약해주듯이 회의 내용을 요약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놀 때도 쓸 수 있고 일할 때도 쓸 수 있고. 네네. 이게 블로그처럼 정말 커뮤니티 가면은 요새 탁탁탁
잘라서 올리시잖아요. 그것만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훨씬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가장 신선했던 최근에 만났던 대표님이 있으신데 네. 뉴럴 마인드라는 업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님께서 이쪽 업계에서는 저명하신 분이신데 지금 한창 만들고 계신 게 가상의 인격체를 만들고 있으세요. GPT-4를 시켜가지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단은. 기억을 텍스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틀 안에서 하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정해지게 되잖아요. 하나의 정말 사람과 같은 캐릭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보통은 저희가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 때 거꾸로 부여를 하잖아요. 너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네. 귀여운 사람이다, 애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부여를 하는데 뉴럴 마인드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마치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듯 여러 가상의 캐릭터들한테 기억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상의 캐릭터를 그럼 만든다는 얘기는 그 현재 이야기만 얘한테 알려주면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을 자동으로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BM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를 만들어 놓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필요한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캐릭터한테 저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는 거죠. 캐스팅을 하는 거죠. NPC에 필요한 사람,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흥미로웠던 거는 이분께서 이렇게 캐릭터들 기억을 생성을 하고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어딘가에서 발화를 하게 되면 GPT-4가 발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GPT-4는 척척박사죠.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억 내에서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특정 성향을 가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게 모든 걸 대답하면은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인간 같은 저 건너편에 있는 게 마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도록 불완전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는 기억을 쭉 심어주고 그 내에서만 하게 되면은 얘도 그 내에서만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군요. 맞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저희가 대면의 인터랙션보다는 비대면의 인터랙션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저 건너편에 있는 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이제 곧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그러면 주로 어디서 쓸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BM을 정확하게 잡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NPC 쪽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도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험해보고 있으신 거는 이 친구들한테 일단 자발적으로 몇 시에 너네 네가 하고 싶은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올려 라고 해서 팟캐스트를 올려보고 있으시고요. 이 친구들을 몇 명씩 모아가지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단톡방에서 그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만들어 놓고 이제 관찰을 해보고 있으신 거죠. 실존하는 대표님이신 거 맞죠? 무슨 애니메이션의 어디 박사님이거나 그런 거 아니죠? 거의 신의 영역에 계신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반문했었는데 NPC의 이 생성 AI를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제일 걸렸던 건 그거였거든요. A 마을에 있는 애랑 저기 C 마을에 있는 애랑 확실히 배경도 다르고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놔줘야 할 텐데 같이 챗GPT 기반이라서 게임에서 다 알고 이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풀리는 거군요, 이걸로. 맞습니다. 아, 이렇게까지도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예시를 얻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당장 우리도 진짜 적용해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게 IT 인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떻게 지금 우리의 서비스 상에서 지금 뭘 적용해 봐야 될지 모르겠다. 똑같은 생각을 작년과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 분들 만나 뵙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야에 적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검토 초기 단계에서는 한두 분 정도의 테크 쪽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정도만 숙제를 내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본인의 업무가 끝나고 짬나는 시간에 잠깐 테스트해 보시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안 형제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초기에
CPO님 조직의 TF를 만드셨어요. 아, CTO가 아니라? 네네네. 그러다 보니 CPO 쪽 조직에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이 애초에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고서 진행을 하셨고요. 저희랑 같이 협업했던 부분은 해커톤과 같은 것을 우한형제들에서는 이제 우아톤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우아톤을 생성형 AI 쪽으로 좀 특화를 해서 전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자, 티밍을 해서 와서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한 형제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한 이틀 정도는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테크 쪽 아닌 비즈니스 쪽에 계신 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좀 교육을 해드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실 시간을 드린 다음에 아예 무박이일로 같이 모여가지고 MVP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MVP까지 나와요? 9박 2일 동안?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MVP까지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유효하다라고 나온 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이고요.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음쓰냠냠이라는 팀이었어요. 음쓰냠냠이요? 이름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보통 저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나면은 잔반이 있잖아요. 잔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데워 먹기도 하지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지금 시킨 음식의 남은 잔반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레시피를 그거를 이제 GenAI로 만들어 가지고 되게 좀 신선한 레시피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기획을 하셨었거든요.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잖아요. 그 업사이클이라고 하네요. 재활용할 때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테크 쪽에서 기능 테스트만 해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어서 정말 일회성으로 GenAI를 그냥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실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방향성을 정하시고 정말 스타트업이라면은 바로바로 좀 실험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보고 아니면 뭐 다시 다른 거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방식이 현재의 이 GenAI 시대에서 좀 더 앞서 나가시고 좀 혁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되고 하니까 아까 이틀 교육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할 수 있었는데 다른 회사들이 우리 할 건데 아무도 쟤네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도와주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사실은 5명밖에 안 되는 팀이지만 굉장히 바쁘게 지금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이 사실은 이 지구상의 모든 개인과 조직들을 인파워해서 뭔가를 조금 더 어치브할 수 있게 만든다가 저희 비전이기 때문에 저희 팀도 그 비전에 따라서 지금 정말 두당 한 3-4명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보고 싶어요 하고 연락하시면은 정 팀장님이 직접 달려가십니까? 저희 팀하고 저희 팀의 테크 쪽으로 뭐 전문가분이 있으세요. 같이 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같이 고민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GenAI 정말 만드는 회사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서야 같이 좀 머리 맞대고 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 생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라고 터놓고 말씀을 좀 해보셔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 제일 많은 스타트업 분들하고 관련된 고민을 같이 나눴었기 때문에 저희 경험을 같이 나눠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전에 이제 아마존도 계시고 구글도 계셨으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 15년 전 정도 전에 이제 AWS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스타트업과 게임 업계에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그때 뭐 캠퍼스 구글 만들고 이러면서 스타트업 지원을 엄청 해줬잖아요. 그래야 구글 플레이에 앱이 많아지고 애플 iOS보다 안드로이드가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생성 AI를 필두로 해서 이 애저와 클라우드 이 등등의 서비스들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지원이 뭐 좀 되는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AWS에서 초반에 지원을 했던 것들, 구글 캠퍼스랑 구글 클라우드 다 제가 그래요? 같이 참여를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팀을 만들고 제일 처음 했던 게 한국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라우드 크레딧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소프트웨어들,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기터브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링크드인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
것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풍족하게 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최근에 만든 겁니까? 아니요,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근데 상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배치로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대상이 굉장히 넓어요. 시리즈 D 이전의 스타트업이시라면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승인 베이스이기는 한데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승인이 되기 때문에 크레딧 규모로 보면 정말 저희가 가장 좋지 않나. 하나로 치면 한 2억 원 정도 클라우드 크레딧을 드리거든요. 이 크레딧으로 이제 저희 오늘의 주제인 GenAI 관련된 서비스 개발하실 때도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nAI 관련 테스트를 하시거나 서비스를 만드실 때 비용적으로는 전혀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효돌이라든지 여러 스타트업들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런처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비용적으로는 완전히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금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으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이 생성에 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이건데 그거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특히 초반에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생성 AI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거냐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도움이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말 더더더 사례가 많이 나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어떻게 우린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제가 사실은 GenAI가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한두 달 정도 동안에 40군데가 넘는 스타트업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누적으로 보면은 100군데가 훌쩍 넘는 곳들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고 비즈니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저희 스타트업 업계가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GenAI라는 것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곳들이 이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에서 정말 훨훨 날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희 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밖에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GenAI를 활용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지금 요 생태계 자체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활약을 해주셔야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발전을 하고 외국과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아닌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정말 많이 했던 게 지금 시작 안 하면 어떤 격차가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격차가 이제부터는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달려왔던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100군데가 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격차가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실질적인 사례를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위해서 많이 뛰어주시길 또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